자, 한빛고등학교 2학년 2019년 3월 3학년 모의고사 에서 이제 그 역학 나오는 그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제일 선생님 생각에도 좀 힘들고 역대급 좀 힘들었던 지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거든.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능해.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지구와 태양의 위치랑 나오는 거 있잖니? 자, 그 파트는 나눠서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눠서 할 거니까 너네들이 영상을 찾아서 나눠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친구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설명을 한번 듣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번 이걸 읽고 마치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하는 연습도 꼭 필요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읽어볼게. 이 파트는 어렵지 않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용 정리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보자. 준비됐죠? 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에서의 역법이라는 건 이렇게 뭐를 알려주는 것이냐면 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연도, 월, 일, 시까지 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우리 우주에 있는 5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월식, 일식 있잖니. 그러니까 낮에 해가 사라지고 그리고 밤에 달이 사라지는, 이게 결국에는 월식과 일식인데,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늘의 어떤 앞으로의 예측 뭐 이런 것라고 생각을 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불안에 떨 거 아니냐. 그러면 왕 입장에서나 황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신임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일식월식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이거는 하늘의 뜻이 이러해서 너무 정치를 못했다. 왕 노릇을 못했다. 황제 노릇을 못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명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역법, 즉 행성의 위치 변화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왕은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바로 역법이라고 했대.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배경 지식이고 들어가 보자. 역법의 운용과 운영하는 것과 역서는 역법의 책입니다.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여서,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지? 이 역법, 즉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이 왕권의 권력이 왔다 갔다, 백성들이 그걸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영향이 미쳐졌겠지.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기관을 설치하여 그러하였으므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기관을 설치했다. 국가기구.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이 되었다. 특정 관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서경은 책입니다. 서경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관상수시는,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얘를 뭐라고 불렀다? 자,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준다. 얘를 뭐라고 한다? 관상수시는 유교문화권이라는 거는 한자가 돼가는 문화권. 자,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잘 드러난다. 아까 얘기했잖아.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렇게. 자,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이 되는 일이므로, 천자는 하늘의 자식인 거죠. 이제 옛날에 중국은 자신이 하늘의 뜻을 받은 하늘의 자식이 천자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 거야. 그래서 이제 천자라는 건 즉 중국을 얘기하는 거. 중국의 황제.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했다. 그러니까 고려만의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 왜? 천자는 오로지 중국, 하늘의 명을 받은 건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받아들여야 했다.
고려 초에 도입된, 자, 고려 초에 그러면 중국에 어떤 거를 도입받았냐? 역법이야. 선명력은요. 자, 정확성이 부족했대요. 단점이 있었네. 그리고 고려 말에는, 자, 이번에는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하였다. 자, 뭘 도입을 했어요? 수시력. 자, 선명력과 수시력의 차이는 무엇이다? 그래,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고 수시력은 어떻다? 정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 그러니까 정확성이 높은 만큼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계산식이 복잡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추구할 때, 자, 추구한다는 것은 천체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얘기하는 거야. 할 때 여전히 뭐가 사용이 되었다? 선명력이 사용이 되었다. 자, 선명력을 사용한 이유 왜 그러죠? 뭐가 불편했기 때문에. 자, 계산식이 복잡했기 때문에 선변용을 사용하였다.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이 되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띄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역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법은 년, 월, 일, 시를 하늘의 천체를 보고 관측해서 하는 것을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역법은 특히 동아시아 어디죠? 네, 동아시아에서는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백성에게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역법이 사용이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과거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역법은요. 자, 그래서 하늘의 뜻을 천자가 안다, 하늘을 관측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수관이 아니네. 관상수시네요. 네. 하늘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관상수시.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떴던 거 어디 갔니?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왜 이러냐? 네. 관상수시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린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오로지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하였다라고 생각했다. 천자, 즉 하늘의 자식.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중국을 얘기한다. 그리고 역법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기관을 설치하여 연구를 하였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뭘 읽었냐? 자, 여기까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로 넘어옵니다. 자, 근데 고려라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역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요걸 받아들이고요. 얘는 고려 초고요. 하나는 고려 말기예요. 요걸 받아들입니다. 자, 뭘까요? 한번 선생님 생각할 시간 줄게요. 뭘까요? 자, 그래. 고려 초에서는 뭘 도입을 한 거죠? 얘들아, 선명력을 도입을 하였고, 자, 고려 말기에서는 다시 뭐를 도입을 하게 되었다? 수시력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고려만의 독자적이지는 못했다는 거야. 왜 그러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역법은 오로지, 잠깐만.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 초에서는 아까 선생님 필기된 거를 다시 꺼내려고 했는데 지워졌나 봐. 다시 이걸로. 고려 시대 때는 고려 초와 말기로 나누어지는데 초기에는 선명력을 사용을 하였다. 그리고 말기에는 수시력을 사용을 하였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던 거야. 선명력은 어떻다라는 거죠? 정확성이 굉장히 부족해. 정확성. 그러니까 추보가 잘 안 됐나 봐. 추보는 천체를 관찰하는 계산법입니다. 정확성이 떨어져. 반면에 수시력은 정확성이 어때요? 되게 높아. 근데 그 고려의 어떤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이걸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계산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였다? 그냥 선명력을 계속해서 언제 사용하였다? 일식, 월식, 그리고 교식을 추구할 때 이렇게 선명력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것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했어요? 조선까지도 이어진다. 뭘 사용을 하였다?
선명력을 사용을 하였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어때요? 계산이 비교적 쉽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수시력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다? 계산이 쉽죠. 하지만 정확성은 어떻다?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고려에서는 왜 독자적으로 뭔가 개발할 수 없었을까? 자, 바로 이 역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어디만 가능하다? 천자, 어디? 중국.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아직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닐 거야. 세종은 즉위 초부터, 세종 어느 나라 왕이죠? 당연히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예, 조선. 우리 지금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까지 뭐 사용하였다? 수시력 사용을 하였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수시력이 아니라 선명력 사용한 거예요.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했어. 근데 수시력이 왜 어렵다고 했니? 계산식이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대. 그리고 마침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어딘가를 도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계산법이나 이런 걸 공부했나 봐. 그럼에도 세종 12년, 이제 연도별 중요합니다. 세종 12년에는 교식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교식추보 뭐야? 천체를 관측한 그 계산식이죠. 근데 오차가 생겼대. 통달한 줄 알았는데 오차가 생겼대. 뭔가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자, 우리 앞서 생각해봐. 우리 앞서는 어떻게 됐죠? 고려시대 때부터는 그냥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독자적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세종 12년 때 오차가 생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교식 추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종은 중국의 여법을 수용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의 여법을 아주 다르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용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회였죠? 유교 사회고요.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맞다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을 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으로 택함으로써 조선에 맞게 운용한다. 그럼 어느 정도는 독자적이다 라는 거죠. 예. 수용과 독자가 다 사용이 된 거다. 예.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그래서 수용한 거죠. 그리고 시간의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어때요? 수용과 독자 모두가 이뤄진 거죠. 자, 그래서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보할 때는 입성을 사용하였는데, 자, 교식 추보를 할 때는 뭐 사용했대? 수시력 왜 한다고 했어? 계산력이 오차가 덜하지만 계산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보할 때는 입성이라는 걸 사용을 하였대요. 입성이 뭐니?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입성은 쉽게 말해서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거. 위치 계산 방법인데 기준이 중국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건 중국에서 에이? 선생님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죠? 네, 됐어. 우리는 중국에서 관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중국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오차가 생겼겠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입성이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어놓은 계산표인데, 계산표입니다. 네, 계산표. 선생님 실수했어. 위치가 아니라 계산표입니다.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려 했다. 그렇죠. 위치를 어디로 삼았어야 됐다? 한양.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산에 오차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간, 야간 들어봤죠? 이 각은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자, 입성 제작, 우리만의 계산법을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낮 시간과 밤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양의 위도 알죠? 얘들아,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요런 거 선을 위도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보다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위도가. 중국의 다른 대륙과 좀 다른 지역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 우리가 계절 차이도 생기잖아요, 그죠?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바로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산이었다. 자, 우리 이 연도별 세종 12년에 오차가 생기자 추보 방법을 찾고자 하여서 자, 추보 계산식 입성 그리고 중국의 간칙값이 문제였기 때문에 한양을 위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죠. 위도. 네. 그러기 위해서 한양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필요로 했어요. 입성을 위해서는 자 알아내도록 명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명해서 이제 결과가 당겨진 게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13년 후네요. 아니네 14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야.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갔겠어? 한양의 위도가 들어갔겠죠. 이해갑니까? 칠정이란 무엇이냐? 칠정은요, 바로 태양, 달, 다섯 행성, 태양과 달을 포함한 다섯 행성의 운행을 가리킨다. 운행 방식을 가리키고,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칠정은 7개의 별이죠. 산이라는 것은 계산하였다라는 거예요. 총 7개의 행성의 위치, 평균 위치, 이동, 시간 이런 걸 계산한 것을 바로 칠정산, 그 중에 칠정은 7개의 별, 산은 계산식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갔죠?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중국 옆변에 기반을 두었지만 아까 처음에 세종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 걸 수용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위도인 한양을 기준으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옆변에 기반을 두었고요. 한양의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 칠정산 내편이라는 이 역법이요. 굉장히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독자적인 우리의 모습이 나왔다? 세종 26년 한양의 위도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하여 나오게 된 책이죠. 칠정산 내편이 그렇다. 알겠죠? 그렇다고 중국과 완전히 다르진 않아. 일부 수용했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칠정산 내편에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야. 자,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 이게 이제 사용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요. 자, 세종의 연도 중요합니다. 세종은 언제? 정묘년 1447년 8월에 이거 지금 세종이 만든 그 시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문제를 인지를 해. 이거 언제죠? 세종 12년에 오류를 느낍니다. 오류를. 수시력을 사용했더니 오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양을 위도로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것이 되고 그걸 결과물로 담아낸 게 세종 26년에 칠정산 내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으로 역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쓸모가 있는지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세종 정묘년 8월에 이제 미리 일어날 교식을 한번 추보해 본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가령을 편찬하게 되었다. 자, 한 편 더 이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얘가 처음 업그레이드 된 거야. 업그레이드 1단계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2단계 넘어갈수록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게 뭡니까? 칠정산 내편 정묘식 교식가령 얘가 두 번째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이해갔죠?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이 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정비하였다. 역시 칠정산 내편 정면역 교식가령도요. 오차가 생겨나게 됐대. 그래서 계속해서 뭐 했다? 정비했대요.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이번에는 아예 왕이 바뀌었어. 언제로 가죠? 세조 4년에 별천된 교식 추보법가령. 얘는 업그레이드 몇 단계입니까? 3단계가 된다. 이해가죠? 자, 이 책은 바로 방금 전 정묘년 8월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거다. 이거 다시 업그레이드 한 거야. 알겠죠?
바로 얘가 더 업그레이드가 잘 된 거죠. 3단계라고 했던 선생님. 이 두 가령의 교식 추보의 원리는, 두 가령이라는 거는 뭐랑 뭐 가르치는 거야? 2단계, 그죠? 칠정산 정면연 교식 가령, 선생님 정면연이라 할게요. 2단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얘의 오류를 계속해서 정비했던 교식 추보 가령, 얘는 3단계. 선생님 이렇게 구별할게요. 추보의 원리는 동일하대요. 추보하는 방식은 동일한데요. 뭘 좀 다르게 했대요. 뭘 다르게 했다? 계산식은 동일해. 계산하는 방식은. 근데 뭐를 다르게 했어? 추보 시각을 다르게 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다르게 했다는 거야. 식은 같지만 서로 달랐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자, 천체 관측 시간이야.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었어. 야, 현대와 비교해봤더니 오차는 있었는데 많았어, 적었어요. 조금 있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였다. 그래서 조선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었다. 자, 뭐를 달리했습니까? 계산식은 같았지만 그 추보를 했던 시각을 서로 달리하여 했더니 그 오차가 현대랑 비교한다면 조금은 있었지만 그 당시 유럽과 천문학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조선이 더 뛰어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선생님 생각에는 이해 갔다고 생각을 해.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이 기억을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뭐냐? 자, 세종 12년, 세종 26년, 그리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세조로 넘어가죠? 잠깐만요. 선생님도 헷갈려요. 네, 여기가 네, 26년. 아직 세종이야. 세종 정묘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나왔어요? 세종의 아들 세조. 요런 순으로 지금 변화를 겪고 있죠. 세종 12년에는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류를 수시력을 사용을 해서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되죠? 네, 좀 더 정교한 계산법을 세종 때 공부를 해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수시력을 이용을 했더니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뭘 인지하게 된다? 아하, 한약을 기준으로 한번 하는 걸 연구해라. 그리고 세종 26년 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것에 연구한 결과물이 나오죠. 그게 칠정산 내편입니다. 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 칠정산 내편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효용성, 과연 얘가 쓸모가 있느냐라는 걸 고민을 해서 자,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를 했어요. 정묘년에. 그래서 계산식을 적용을 해본 거야. 그래서 칠정산 내편 예, 했는데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아, 참고로 칠정산 내편은 바로 이 한양을 위도로 삼는 그 전 과정을 정리한 거야. 전 과정. 그 정면에 적용을 했더니 오류가 생겨.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세조 때는 계산식은 같지만 어떻다? 두 가령, 그러니까 계산식은 같게 했어. 뭐랑? 칠정산 내편과 계산식은 같은데요. 추보 시각을 달리해봤대. 뭘 달리해봤어요? 추보 시각을 달리해서 계산을 했더니 현대랑 비교해도 오차 범위가 적고 유럽과 천문학을 당시에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뛰어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23번 3분이나 걸렸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 것도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다시 한번 내용 들어갈게요.